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명태균 녹취록이라면서 명태균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죠. 물론 이 짜깁기 편집했다는 의혹이 좀 있습니다. 소리 음성 전문가 교수 5분이서 분석한 결과 한 3군데 정도가 서로 다른 어떤 걸 끌어다 붙인 것 같다. 그리고 오디오가 덜커덩거리는 것도 그걸 좀 잡기 위해서 다른 배경음악을 좀 배경 소리를 넣은 것 같다. 뭐 이런 어떤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증거로서는 불충분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원천적으로 A, B라는 두 사람이 나눴던 대화, 즉 명태균과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나눴던 대화 내용을 제3자인 C라는 사람이 몰래 녹음을 했다. 그리고 이거를 민주당에 제보해서 이게 폭로가 되었다. 이러면 무슨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으냐. 제가 라방할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당 대표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네, 그 내용 좀 먼저 말씀드리고, 이런 유사한 사례가 정말 실형 받은 사례가 또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오상종 단장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한 17초 분량의 녹취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명태균 사이의 통화 녹음을 제3자가 2차 녹음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이걸 공개했으니까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과의 어떤 사적인 통화로 보이는 이걸 녹음을 해서 제3자가 녹음을 해서 폭로했기 때문에 이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자, 즉 통화 당사자 2명끼리의 녹음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녹음이 되고 이와 같은 행위는 명백하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녹취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공개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의 사정을 알면서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처벌 규정도 좀 셉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벌금형 없습니다. 벌금형 없는 대신 징역 1년 이상 그리고 10년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유대한호국당이 고발한 이 내용으로 만약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기소가 되어서 유죄가 확정이 되면은 박찬대 원내대표는 당선 무효가 또 될 수 있습니다. 의원직 박탈이 됩니다. 의원직 박탈. 집행유예만 받아도 의원직이 박탈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이런 사례가 있을까?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 법률신문에 보도된 걸 보면 작년에 이런 게 있어요. 시청 공무원 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 팀 사무실에서 자기의 상관 팀장이 어떤 방문자와 대화를 했어요. 그걸 소리가 들리길래 휴대폰으로 녹음을 땄습니다. 이게 바로 A와 B 두 관계자가 이야기하는 걸 제3자인 C씨가 녹음해서 이걸 공개하면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죠. 자, 이게 어떻게 처리됐느냐? 결국 어떻게 됐느냐? 대법원 형사 2부 주심 민유숙 대법관 작년 9월 27일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C씨 있잖아요. C씨에 대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과 윤석열 대통령의 음성으로 들리는 그 통화 내용을 들려줬잖아요. 뭐 차 안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누군가가 차 안에 있던 누군가가 녹음을 해서 민주당이 제보한 거잖아요. 딱 그 케이스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 시청 공무원, 뭐 어느 시청이라고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이 시청 공무원
아까 제가 CC라고 했는데 CC라고 하겠습니다. 이 CC는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시청 무슨 팀에서 일했는데 같은 해 6월 오후 2시경에 이 CC가 팀 사무실에서 팀장과 방문자 모 씨가 대화를 하는 걸 자신의 휴대폰으로 몰래 녹음을 했어요. 이 녹음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이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은 이렇습니다. CC의 주장은 팀장과 그 방문자 간의 대화는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지 않은 공개된 사무실에서 일과 시간 중에 이루어졌고 가청거리 들리는 휴대폰으로 녹음할 수 있는 가청거리 내에 있는 자신의 자리에서 대화를 자연스럽게 듣다가 녹음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녹음한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무죄다. 또 설령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관계자, 이 팀장을 방문한 관계자의 부정청탁, 뭐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그 김영란법 있잖아요.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서 신고하기 위해 녹음한 것이므로 그 정당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그런데 법원은 이 그 모 시청 공무원 C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게 지금 요번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그 녹취록, 명태균 녹취록을 틀었잖아요. 거기에 약간 부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판부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팀장과 그 방문자가 둘이 이 내용을 대화를 하는데 관계자가 팀장한테 준 선물 사용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 또 감사를 표시하는 내용, 이런 게 주를 이루는데 딸의 결혼 의사 등 가족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야기도 했다. 그래서 대화가 그렇게 비밀스러운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두 사람, 통화한 사람 두 사람 사이에 사생활에 관한 것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 같은 거하고 명태균하고 나눈 대화는 명태균과 그 전화한 그 사람 간의 사생활적인 대화잖아요. 남들이 잘 알 수 없는, 똑같은 거죠. 또 민원인들이 실제 업무를 보는 사무공간에서까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 그 사무실은 일반 공중에 공개된 장소였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보호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라고 재판부는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실형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에서 이 사건에서 드러난 거는 이 시청 직원 C씨가 왜 녹음을 했느냐? 팀 발령 이후에 팀장에게 뭐 여러 차례 업무 미숙이라든지 근무 태도에 관한 지적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감이 누적됐다는 거예요. 반감이 누적된 상황에 비춰봤을 때 비위 사실을 적발하려는 공익 목적에서만 해당 녹음에 착수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 자, 이거 이번에 똑같이 지적됩니다. 지금 이 녹음을 해서 민주당에 제보했다는 사람이 지금 명태균이 타고 다니던 그 차량 운전기사였다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명태균에게 잘 부탁하면은 뭐 청와대 어디 자리에 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어떤 그 기대감이 있어서 따라다녔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런 반감에 의해서 이 녹취 파일을 그냥 민주당에 가서 뿌려버렸다는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케이스가 아주 유사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건은 결국 그 시청 직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어요. 그럼 박찬대 원내대표는 실형 확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러면은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만 받아도 의원직 박탈입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